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8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중후반까지 코스피는 단 한 번도 상승 전환된 적이 없으며 종가까지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코스피와 달리 배당이 거의 없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자체는 코스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올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마이너스 0.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나스닥은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7%의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된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코다리19 신규 확진자가 144만 명을 달성하면서 팬데믹 사태 이후 최대치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죠. 특히 어제 기술주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1조 2천억 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일론 머스크는 총 테슬라의 주식을 93만 4,090주를 매도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 이 양반이 정말 너무한 게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테슬라 지분의 10%를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또 다시 이렇게 주식을 팔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뭐 그래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아직도 천슬라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관련 전기차 관련주는 대부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큰 주전자재료 이 주식은 오늘 플러스 3.1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고작 0.05%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도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고 아침부터서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 초반 30분 동안만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장중에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도 대주전자 재료의 깐부인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되었으니까 그래도 대주전자 재료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된 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은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어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투신이 매수하고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이 사고 있구나 생각해서 따라 들어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매동에 잡히지 않고 장 마감 후에 매동이 잡히기 때문에 아이고야 당했구나 생각하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를 매도하고 계신 분도 약간 있죠. LNF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장중 매동을 보시면은 금융 투자와 그리고 투신이 양 매도가 나오고 또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LNF는 9시 30분에 약 1%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그 뒤로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세가 계속되었죠. 반면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1.8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는 장 초반에 갭이 뜨면서 출발한 종목이 많았고 LNF라던가 대주전자재료처럼 9시 30분에 슈팅이 나왔다가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삼성 SDI 역시 배당 수익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죠. 하지만 여러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0.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을 1월 달에 분사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배터리 관련주라고 안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을 이렇게 분리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뒤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5.75% 상승이 나왔죠. 물론 여러분 지금 유가라던가 천연가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3.15%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보다 주가가 더 올랐어도 이건 유가 상승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여러분, 저 지금 영상 만드니라고 시간의 단일가에다가 그냥 대충 발매도를 하나 해놓은 종목이 있었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버렸네. SM라이프 이거. 시간의 단일가에 지금 너무 낮게 걸어놓은 것 같아. 3,150원. 약 한 3%, 4% 정도 수익 보고 나왔는데, 저 만약에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종목이 막 상한가를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면 나 진짜 지금 울 것 같거든요. 유튜브 영상 제작하지 말고 이거나 쳐다보고 있을걸. 이게 얼만데. 와, 제가 종가 베팅을 진짜 제대로 하긴 제대로 했네요. 시간에서 5% 이상 갭이 뜬 걸 보면은. 와,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로보티즈가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러분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상한가. 어떡해. 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엔 내가 21,700원에 손절하고 나왔는데 아니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되는데 발병 나긴커녕 상한가 가버렸어. 와, 진짜 세력들이 무섭네요 여러분. 이걸 또 여기서 이렇게 빼고 다시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네? 로보티즈를 제가 손절한 거는 이렇게 한 개인이 주식을 98억 원어치 혼자 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제 SM라이프처럼 됩니다. SM라이프 어제 1시 반부터서 장 마감까지 3분의 1%씩 빠진 거 아시죠? 이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주가가 내려서 24%까지 올랐던 주식이 종가가 4%로 마감됐단 말이야.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여기서 빠진 다음에 설거지가 한 이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데서 손절을 치고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상한가를 만다? 아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만약에 23,000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3일 단일가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경고가 걸려있거나 3일 단일가가 걸릴 수 있는 종목은 무서워서 못 건드리고 잠깐 들어갔다가 안 가면 바로 칼 손절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이 완전히 공포까지 몰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줍니다. 근데 그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SM라이프 같은 경우엔 제가 여기 3,000원 밑에서 잡았거든요. 3,000원 밑에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오늘 SM라이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12시 3분에 잠깐 3,000원을 돌파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한 번에 10,000주씩 땡기는 애들이 나올 경우에는 와, 이거 지금 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냥 빨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봐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 들어오게 갑자기 매물 저항대 3,000원대를 이렇게 확 뚫어줘.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 살걸, 왜 내가 지금 들어가지 하면서 그냥 추격 매수에 들어옵니다. 그럼 추격 매수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갑자기 매도세가 엄청나게 거세지면서 고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투매가 나와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SM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 버티질 못해. 근데 프로그램이 11시부터서 12시 사이에는 갑자기 매수가 늘어나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사고 있구나. 실제로도 여러분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외국인은 계속 매수로 잡히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프로그램이 갑자기 3,000원이 넘어가니까 매도로 돌변을 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SM라이프에 대해서 이틀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이틀 전 영상만 보셔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순 매수가 얼마죠? 14에서 15만 주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로 잡혔고 투신이 양매수로 잡혔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종가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그냥 눌러버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SM라이프 디자인이 오늘 외국인이 샀으니까 또 시간에서 장난치면서 상한가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수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가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 브라보!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에 매도했다? 3,105원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야, SM라이프 디자인 진짜 시간에서 상한가 갔으면 저 진짜 울 뻔했거든요. 내가 판 가격보다 안 올라갔어. 브라보! 해냈다. 나 이거 상한가 시간에서 못 갈 줄 알았어. 진짜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이렇게 공포까지 몰아놨을 때 조금만 이렇게 좀 매수해가지고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 12월 27일 날 계좌인데 노터스 제일약품 서울제약 휴니드 전부 다 제가 판 다음에 막 한가 가고 그 다음날 막 10%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런 공포 구간에 매수하는 거는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갭이 뜨거나 아니면 장중에 갭이 뜨면 무조건 나와야 돼. 제일약품도 갭이 이만큼이나 떴는데 이거를 홀딩한다? 미친놈입니다. 이런 주식들 하나만 잘못 걸리면은 그냥 계좌가 박살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도 비중을 막 많이 실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600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지금 저런 공포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손쉽게 수익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히려 안전해요. SM라이프 디자인 이런 데서 막 상승했을 때 상한가 가기 전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 그냥 죽어라 빠질 때까지 구경하고 그 다음날에도 올라가는 거 못 보고 내려갈 때 요렇게 내려올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SM CNC가 대장주고 얘는 상한가를 갔지만 SM라이프는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에서 고작 1.1%밖에 안 올랐잖아. 심지어 본주인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섹터의 종목 중에서 어떤 녀석들이 끼가 있고 시간에서 상승이 나올까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 진짜 미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월마트 보시면은 플러스 1.44% 상승이 났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저 주가가 말이 되나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다리시코 확진자가 폭증을 해가지고 어제는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봉쇄에 들어갔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거리 두기가 2주 동안 또 연장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3,000명이었는데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다? 주말 끝나고 다시 5,400명까지 늘었어.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롯데마트처럼 주가가 내려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마트에 방문하는 손님도 별로 없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나요? 월마트의 대표적인 라이벌 이마트, 당연히 얘도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0.66%. 아니, 호텔신라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지금 이런 주식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원래. 아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호텔신라의 라이벌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52주 신고가다. 아니,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진짜 뭐 초긍정주의자들밖에 없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파우치가 10월 달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없다. 예, 오미크론 나왔죠. 그리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단순한 감기 수준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났을 때 JP 모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팬데믹이 종결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왜? 감염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상 감염자가 안 늘어나니까. 좀 4차원적인 발상으로 지금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또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 저런 발상을 적용시키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대량 투매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량 매수 그리고 배당락까지 이어지면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졌는데,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내일은 양도소득세 이슈가 모두 해결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 무조건 주식을 산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무조건 매도를 한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했던 매수 수량을 전부 다 던질 것이다. 왜? 배당이 끝났으니까. 자, 보시면 금융투자가 어제 1조 4천억을 순매수했는데 오늘 1조 4,90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10개월 전에 PPT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금융투자는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해봤자 길어야 일주일에서 2주 안에 전부 다 매도를 하고, 현물보다는 옵션과 선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중 하나죠. 보통 아침에 주식을 팔고 오후장에 다시 주식을 사는 경우도 많으며, 금융투자가 10조를 사도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됩니까? 10조를 다시 팔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1조를 사든 2조를 사든 전부 다 매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월 7일 날 금융투자가 1조 6천억을 샀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서 3조를 던졌죠. 자, 금융투자가 여러분 지금 전날 매수분밖에 안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쌓여있는 이 금액들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 초부터서 또 던질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렇게 큰 매도는 안 나왔지만 얘네도 지금 배당받은 주식들을 조금씩 던질 겁니다. 자, 금융투자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죠. 단기간에 차익 실현은 필수며 분기별 성과 보고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자마자 주식을 파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팔면서 풋옵션이라던가 공매도도 같이 치죠. 자, 오늘 배당주들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위에 보시면은 사상 최고의 공매도가 이렇게 처진 걸 알 수가 있죠. 은행주들도 보시면 이렇게 공매도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배당주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부터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 영상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이거죠. 자,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힘을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힘이 분산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빠지길 기도하고 있고, 남은 무리들은 주가가 오르길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분명히 공매도가 가능해요. 자, 오늘 8% 가까이 급락이 나왔던 삼성증권도 당연히 이렇게 공매도가 개인도 가능하고, 와, 이거 오늘 공매도를 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날에 종가를 공매도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최소 200만 원 이상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배당이 나오기 바로 전날에 공매도 베팅을 하시겠어요? 자, 공매도를 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배당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배당락으로 하락이 시작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투매가 이어지면은 한 달 이내에 마이너스 3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제는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얘네가 지속적인 매도를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죠. 아침에 배당주들이 이렇게 막 박살이 나는데 여기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여기 막 두꺼운 공매도 매수의 벽이 막 쳐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허무한 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서 한 달 동안 오른 주가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박살이 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증권의 배당은 4.43%밖에 안 돼요. 하지만 공매도를 쳤으면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제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당을 빼도 마이너스 4% 이상 손실 중. 자,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미쳐가지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공매도도 금지기간이라서 공매도도 안 쳐져서 저런 현상이 발생되었고, 보통 이렇게 배당락이 시작된 다음에 한 달에서 세 달 가까이는 횡보 내지 하락이 지속되는 게 태반입니다. 네, 물론 기업은행처럼 4년 동안 배당 한번 잘못 받았다가 주가가 반토막 나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은행은 여러분 진짜 악랄하죠.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주가를 팍 올려놔가지고 희망의 불꽃을 줬어. 자, 2019년도에 배당 받으려고 잠깐 주식을 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12,400원이거든요. 근데 1,000원만 올랐으면은 탈출이 가능했을 텐데 1,000원을 올려주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밑으로 확 빼버렸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털렸는데 배당 시즌이 되니까 또 외국인 기관이 주식을 이렇게 사면서 주가를 올려놓더니 배당 받고 다시 또 외국인 기관 빤스런. 보시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어마어마한 매도가 금융주들은 대거 발생되었는데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락이라던가 배당락의 공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시즌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6%대 급락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주식을 동시에 배당을 준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배당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틀 동안 대량 매집과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얘 오늘 절반 이상 털고 나갔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공매도.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인이 1조를 매도했는데 오늘 1조를 다시 샀죠. 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폭이 적은 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왜곡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자, 다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불고기 백반? 아니 증백, 증거금 100% 증백의 날이었어요. 자,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을 다 보시면은 증거금 100%인 종목밖에 없어요. 자, 증거금 100%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랑 미수가 안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적자가 누적되고 회사가 휘청휘청거리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상패 시즌이 오기 전에 한탕 해먹으려는 주식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죠. 자, EM플러스. 이 녀석은 뭡니까? 이 녀석은 4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 완전히 작전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셨나요? 상한가에서 동시호가에서 마이너스 14%를 빼버렸어. 근데 오늘 오히려 시가 갭이 10%가 뜨고 와, 장중에 상한가도 찍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인터햄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말고 두 번째 상한가에서 다 빼버렸던 종목처럼 그냥 작전을 친 것뿐입니다. 평소 거래량을 보시면은 너무너무나 거래량이 적어서 주식을 팔고 싶어도 못 팔 수 있는 주식이 바로 EM플러스예요. 아니, 이런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플레이그램? 홀로그램도 아니고 이거 뭐지? 그냥 뭐 연말맞이 창고 대방출인가요? 갑자기 이 종목도 아침에 23%나 올랐지만 재무제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상폐당합니다. 지금 물리면은 3월달까지 가져가잖아요? 주식 없어져. 셀바스 AI? 이거 뭐야? 이거 4년 연속 적자고. DMT 이 주식도 보시면 재무제표가 정말 심각하죠. 자, 이렇게 배당락 당일에는 코스닥에서 배당을 안 주는 증거금 100% 주식들을 급등을 시킵니다. 저렇게 증거금 100% 종목들은 회사가 적자인데 배당을 줄 일이 없죠.
자, 차화정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배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한 이 정도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날 여기서 사서 배당 시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기관 외국인이 요런 데까지 쫙 올리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꿈꿨지만 어제 이게 주가가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어제 마이너스를 봤는데 오늘 배당락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배당락 때는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자동차 관련주는 요날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날 여기 한번 빵 쏘는, 그게 안 나오네요. 아니 무슨 여러분, 일반적인 주식에서는 슈팅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배당주는 배당주에서는 먹을 게 전혀 없었죠. 그래도 여러분, 내일 장이 끝난 다음에 월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너무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일시적으로 잠깐 뿅 솟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랑장이라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럼프형이 있을 때도 1월달 초반에는 잠깐 장이 불장이었어요. 왜 이럴 때 불장이냐면은, 자,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일제히 리셋이 되고 여러분, 실적 발표가 4분기 실적 발표가 3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없어. 만약에 1월 초에 삼성전자가 막 실적을 발표해서 봐봐. 근데 실적이 안 좋았어 봐. 그럼 반도체 관련주 이런 애들 안 가요. 원래는 여러분, 실적 발표가 매 분기 45일씩 끊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한 이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와야 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5일 기준이 아니라 90일로 바뀌어가지고 3월 30일까지만 발표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제지표와 모든 실적들이 다 리셋이 되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월 초나 1월 중순은 투심이 좋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가 민기적거리면서 오히려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횡보가 지속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어딥니까?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7만 전자로 복귀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올라와줘야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가 팔지 않았고 장 막판에 샀어.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물량을 개인이 받던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받아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그렇게 뭐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장이 열리면은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다우지수가 빠지나 안 빠지나를 잘 관찰해 보세요. 다우는 진짜 오늘 한 1%도 아니라 0.5%만 오르면 신고가 찍는데 이거 여기 찍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조정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당락이 나온 주식들은 횡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외국인과 기관도 올해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전에 매수했던 수량을 아직까지 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공매도도 쳤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주들이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횡보와 하락이 길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1월달은 월 초부터 월 중반까지 상승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한국 증시는 1월달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강하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과 또 경제지표 등이 모두 리셋되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처럼 증거금 100종목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일반적인 주식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증거금 100%라던가 적자 기업들의 주식들이 급등해도 되도록이면은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